조선시대 양반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지? 누굴 얘기하는 거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른들 중에서 양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양반의 실체,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요, 조선시대 리포트 쓰실 때 비판적인 관점에서 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어른들이 왜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양반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 양반을 이해하시려면요, 호족, 양반, 시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지배 세력의 머릿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끝까지 이 영상 보시고 양반에 대해서 좋은 지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양반의 개념에 대해서 짧은 영상입니다만 아주 컴팩트하게 딱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 양반을 이해하면 역사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요, 한국 문화의, 그러니까 의식 문화죠, 의식 문화의 기저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로 어떻게 배우거나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양반이니까 문반과 무반을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조선시대 양반은 전혀 그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양반이라는 단어가 처음 출현한 것은 사실은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양반은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조선시대의 양반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수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양반의 조선시대에서의 역할과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양반 문화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요,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 대학의 석좌 교수로 와 계셨죠. 이분의 양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조를 하시면 좋은데, 책도 얇고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시간 되실 때 꼭 일독을 권해봅니다. 요거는요,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동경대 교수였어요. 그 동경대 교수를 할 때 방학 특강으로 양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필한 것보다는 수월하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양반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지배층의 수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역사가 변화해서 현대로 오면서 지배층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려시대는 요만큼, 조선시대는 이만큼, 현대가 되면 시민이 국가의 주체니까 국가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제일 많겠죠. 양반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호족보다 조선시대는 지배층의 머릿수가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호족과 장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냐면, 호족이라는 각 지방의 지배층이 있어서 그 지배층들이 아주 넓은 대토지, 장원이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고려시대는 이러한 호족이라는 지배 세력의 연합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듯이 왕건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엄청 하죠. 왜? 그 호족들이랑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의 지지 기반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 호족은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일까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을 경작할 노비들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법권을 갖고 있고 군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게 고려시대의 상이에요.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그런데 고려 후기가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원나라의 지배하에서 민중들이 도탄에 빠진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도탄에 빠지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세력들이 그런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양반의 씨앗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흥사대부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신흥사대부 딱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흥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문반의 엘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대부들이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냐면 주자성리학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여요. 주자는 주희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남송의 철학자인 주자에 의해서 형성된 성리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고려 후기에
많은 지배 엘리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자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주자는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 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주자의 사상 속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 남성이라는 건 양자강 남쪽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형태의 농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전농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벼를 어디다 심어요? 물된 논에다 심잖아요. 이런 수정농법과 같은 농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자성리학을 고려 후기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농업 기술과 관련된 어떤 선진적인 기술도 받아들였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 후기의 상황이 어땠어요? 장원이라는 토지를 이미 호족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성장하는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 호족을 때려잡아서 그 땅을 뺏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선시대 양반 형성의 핵심입니다. 고려 후기가 되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신진 사대부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주를 해요. 어떤 곳으로 이주를 하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산의 중턱에서 밑부분까지는 이게 경작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를 뚝으로 막습니다. 그걸 보라고 칭해요. 보를 만들어서 물을 대서 산 중턱과 산 아랫부분까지 땅을 계속 경작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씨 보면요, 예를 들어서 광산김씨야 그러면 광산김씨는 광산이라는 데서 세거하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광산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양 쪽 어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광산 김씨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안동의 예안이라는 데로 이주를 해요. 왜 이주를 할까요?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산과 산 사이에 보를 막고 산의 중턱과 산의 밑부분까지 땅을 개간을 해서 자기 소유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안이라는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예안 지방에 땅을 경작을 해서 중소지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광산김씨 예안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무슨 성 하면 다 무슨 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가 자기가 세거하던 곳을 떠나서 땅을 새로 개간을 해서 중소지주로 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반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에요. 고려시대의 호족은 대토지, 무력, 재판권 이런 걸 갖고 노예를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땠다고요? 대토지가 아니라 중소토지. 그리고 노예도 물론 있었지만 노예보다 양인에게 자기가 개간한 땅을 소작시켜서 지주로서 지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 얘기를 들으면 금방 아시겠지만 호족의 수보다 양반의 수가 엄청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무신이었던 이성계가 양반들과 손을 잡아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흥사대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가면서 중소토지를 개간해서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커갔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 것이죠. 자, 이 양반들은 수가 많으니까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떨까요? 수가 적으면 호족하고 왕건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호족들을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도 정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양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현대의 당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동인, 서인, 남인, 우리 사색당파 얘기하는 그 당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중세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붕당이라고 칭합니다. 말하자면 현대의 당과 같은 형태인데 그것의 중세적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반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학파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조선시대에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양반의 정치 행위의 양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양반들은 이제 땅을 개척해서 중소지주로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은 어때요? 그 양반들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겠죠. 왜냐하면 매년 양반들은 소작료를 받아야 되고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야 되니까. 양인과 양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을에 양반과 양인이 섞여 살기도 하고, 또는 한 마을은 양반 마을이고 그 옆에 마을들은 평민의 마을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와는 다른 지역의 일종의 통치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향약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요. 향약 지배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양반은 향안이라는 곳에 자기의 이름을 등록해서 자신이 양반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요. 그 향안에 등재된 양반들이 지역에서 평민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향약이라는 일종의 공동체의 룰 같은 거예요. 그 룰에 입각해서 평민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려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자, 그러면 군사력이나 재판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를 관찰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양반이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양반의 형성인데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양반들이 어떻게 변해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요거 200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성립됐죠. 자, 1392년 이런 거 하나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 200년 다음은 몇 년? 1592년.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200년 더 더하면 어떻게 돼요? 1792년, 뭐 1800년 정도인데 1800년에 순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신 거 기억해 보세요. 누구? 김조순. 세도 정치라는 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200년 있다가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전후 시기까지는 양반의 지배 체계가 붕당 정치와 같은 형태로 그리고 향약 지배 체제 같은 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가요. 이제 조선 후기 1800년대가 되면 양반의 지배 체제가 독재와 같은 뭔가 사회적으로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양반 사회의 몰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실은 상속제도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17세기 정도가 되면 이른바 장자상속이라 그러는데 내가 아빠야. 그러면 큰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17세기 정도가 되면 일반화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요, 균분상속이라는 걸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5이면 자기가 개간한 땅을 5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양은 줄지만 그래도 중소지주로서 양반 가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이 자신의 양반성이랄까?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7세기가 돼서 장자상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서자. 여기는 재산을 아주 조금 물려받거나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만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기반을 가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혈통상 양반의 가계를 잇고 있을 뿐이지 경제적 상황의 측면에서는 전혀 지주와 같은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몰락 양반. 네. 몰락 양반이 조선 후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양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홍경래란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 몰락 양반들이 다 끼어 있어요. 이 몰락 양반의 특성은요, 주자성리학적 전통은 이어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몰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돼서 사회가 아주 불안해졌을 때 이들의 지식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양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국의 근대의 독특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구는 어땠어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든지 혁명 과정을 통해서 귀족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든 것. 이것이 근대사회의 출현이었잖아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귀족을 타도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한국의 일반 시민의 힘에 의해서 타도되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일제가 들어와서 바로 근대가 된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양반들이 어떻습니까? 국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의병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의병 중에 일부가 해외로 나가서 무장투쟁을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형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반이 평민의 원수가 돼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양반을 부정하는 근대 시민적인 어떤 사상적 기운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는데 내가 귀족 출신이야, 이거 부끄러움이죠. 한국에서는 어때요?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가 양반집 출신이었대. 이걸 자랑으로 알아요. 이거 사실은 되게 기형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왜 족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족보가 주로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구한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족보가 엄청 만들어져요. 일제시대에도 또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에 지배층인 양반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사이즈에서 보면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할 거 아닙니까? 족보라는 거는 양반이 자기의 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민은 당연히 족보가 없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에 거쳐서 평민들이 다 족보를 만든다는 것은 양반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양반을 부정하고 건강하고 주체로 성장하는 시민의식이 아주 약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양반의 개념을 3가지, 그러니까 양반의 형성 과정의 특성 기억하시죠? 개간을 해서 보 만들어서 중소지주, 향약, 붕당정치, 그렇게 형성된 양반이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세도정치라는 형태로 스스로 부패해가는, 그러니까 몰락의 길을 겪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 근대의 특성에 의해서 양반이 시민사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부정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현대 사회를 한국은 맞았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존재하는 위계 문화, 그 다음에 가정에 존재하는 가부장 문화, 이런 것은 양반 사회의 유재가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처럼 시민이 귀족을 부정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위계에 대한 순응, 가부장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양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될 양반 문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집에서도 양반 얘기 듣고 학교에서도 양반 얘기 듣고 여러 형태로 양반 얘기를 듣고 갖고 있는 양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까요? 댓글로 의견들을 나누면서 뭐 약간 재미있는 논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